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4.76% 빠지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거나 뭐 상승을 한다거나 그러한 지수 예측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수 예측을 하면은 이때 3월 달에 보셨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 예측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수 예측을 하는 것은 어차피 맞지도 않을 건데 할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하락장이 오더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코스닥 7% 빠지고 하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약 하락이 오면은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추세에선 이렇게 하락이 나올 텐데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추천 종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뽑았던 프로텍과 KG 모빌리언스 50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매매를 어떤 종목으로 하면 좋겠냐 라는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오늘 마이너스 7% 빠지면서 하락을 크게 했고요. 개인이 2,700억을 샀고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기관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개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중에 보시면 이게 미니 투자자별 차트입니다. 보시면 주황색이 개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외국인, 그리고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이때 연기금은 오늘 뭐 다른 변동 크게 팔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런 흔적은 없었고요. 보시면 이 주황색인 개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도 2시 한 40분까지 계속 개인들이 샀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갑자기 이제 매도를 합니다. 최고로 3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이곳이 3천억인데요. 3천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최대 저가 2,300억까지 매수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매수 물량 여기서 개인들이 또 팔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팔았다는 겁니다. 하락을 할 때. 그러면서 계속 이 파란색인 외국인이 장중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매도를 한번 시켰는데 이 2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움직임이 좀 달라지더니 마지막 2시 42분 개인과는 반대로 여기 매도 물량이 2280억 정도가 이제 최고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한 2시 40분 넘어서는 13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짧은 이 구간 안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검은색이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 저점이죠. 이 저가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했던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 위에서부터 팔면서 그러니까 팔긴 했지만 이때 팔고서 마지막에 더 큰 하락인 패닉셀이 나온 것은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지수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좀 사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3월달처럼 3월 12일 이때가 이제 달러인데요. 환율에 보시면 3월 19일 날이 지수가 최저점을 찍을 때 보시면 원달러가 한 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지수 자체는 그때랑 비슷하게 거의 마이너스 7%, 코스닥 마이너스 7% 빠지고 코스피도 5% 정도 빠지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환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이 현물, 이걸 코스피랑 코스닥 이거를 현물이라고 하는데 이 현물 매도세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여긴 했지만 이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은 지수에 대한 상승에 조금 베팅을 했다라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또 이것만 보고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코스피는 일단 4.76% 정도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오늘 1조 2천억 원 정도 사줬고 외국인 4,700억, 기관 7,6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일단 뭐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락이 나왔다. 뭐 북한에서 뭐 이상한 말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했다거나 미국에서 2차 코로나 확진이 난다라는 그런 이슈 이런 것들로 미국 증시도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했었는데 뭐 지수는 또 내일 가서 보면 알겠죠.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일단 뭐 또 북한 얘기는 원래 주말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딱 북한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빌미를 찾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수급적으로 보면 그냥 기관이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많이 판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가 6월 12일 금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11조 8천억 원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용융자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을 쓰고 했겠죠. 그래서 신용융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렇게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원인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이제 하락을 하면서도 그러한 여지를, 빌미를 얻고자 그냥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좀 더 지켜보고요. 그렇다고 아예 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현금 보유를 해가지고 쉬는 것이 가장 답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떤 종목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게 개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거면은 조금 제대로 된 종목으로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뽑은 종목과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이 좋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일단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이날에 사가지고 이때 한번 팔고 이때 두 번째 팔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장이 빠지기 전에 이렇게 상승을 해줘가지고 수익을 내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상한가를 간 뒤에 유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유형입니다.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다가 여기 이 5일선을 닫고 5일선을 닿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 오늘 상승이 안 나왔으면은 밑으로 빠질 만한 차트였는데 다행히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락이 크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이 하나가 이제 신풍제약이었습니다. 장막판에 떨어질 때 이런 구간을 원래 제가 이 매수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 매수가 되어가지고 이 종목을 여기서 못 샀는데, 오늘 1시 44분쯤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고 이렇게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 차트 공부방에다가. 그래서 1차 매수가 32,500원 여기서 하자고 했는데 정작 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왜 여기다가 했냐, 그냥 뭐 이런 저항대가 있죠. 여기 저항대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그동안 여기 저항이었고 저항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다 판단을 해서 여기서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었는데, 일단 시간에도 2% 정도 상승을 하고요. 내일 원래 계획을 했던 그 매도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뽑았던 종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프로텍이라는 종목 어제 뽑을 때가 매수가를 여기 22,000원에 이제 매수를 정하고 21,400원에 손절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매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수랑 연동해서 보면 좋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할 때가 2시 15분부터 이제 아마 패닉셀 이제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이나 많은 기관들도 많이 팔고 했겠지만, 이럴 때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개별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얘가 2시 한 15분 전까지, 그러니까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2시 15분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 매수가인 22,000원 이때 이 구간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이쯤입니다. 이쯤이었는데 얘가 이제 지수가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을 샀으면은 손절이 나갔어야 됩니다. 이 종목 손절 나가면 한 3%? 크게 잡아서 뭐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죠. 4% 손절 나간 거로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도 이렇게 높은 데서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든 어떤 뭐 악재가 있으면 밑으로 확 떨어져 갖고 사진 못하겠죠. 이렇게 종목들은 결국에는 자기 위치에 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서 기다려가지고 사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따라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상한가 유형 중에서 2번이었나요? 갭을 띄워놓고 한 시가갭 8%까지 띄웠네요. 띄워놓고 장중에 계속 흐르는 그 차트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몇 개씩 나와요. 계속 상한가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일단 KG 모빌리언스는 생각보다 강했네요. 그래도 지수가 빠지면서도 아직 뭐 버틸 자리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여기 밑에다 했는데요. 그럼 내일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죠. 여기 내일 더 떨어지면은 이렇게 반등을 노려보는 걸로. 또 이거 손절도 해주시고요. 이 매매는 제가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중간에 파시거나 하실 텐데, 그러니까 꼭 한 주나 이렇게 소액으로 먼저 사서 얘가 제대로 된 매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돈을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도 만약 빠지게 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럴 때 공부를 한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구나, 이런 걸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할게요.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50이라는 종목이죠. 50이 뭐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0을 매수가를 여기다가 잡았죠. 여기 매수가에서 일단 매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 종목이 장중에는 일단 이 종목 빠진 걸 보면은 마이너스 9%까지 빠졌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 지수가 안 빠지고 했으면은 주가가 여기까지만 왔다가 이러고 반등이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뭐 지수가 빠지고 나니까 얘가 매수가 이쪽에서 되었네요. 그냥 이 위에서 기다리나 이 밑에서 기다렸을 때 마음은 그냥 얘가 잡히면은 그때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싸게 잡아가지고 매수한 뒤에 오르면 팔고 만약 또 떨어지면 손절하자,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매수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못 사면은 뭐 다른 종목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밑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50이라는 종목은 만약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일단 내일도 보겠습니다. 아직 매수가 된 상태에서 손절이 될지 상승을 할지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오해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나 이런 걸로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왜냐, 저는 다른 방법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종목을 살 때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중을 해가지고 매수를 할 때 한 종목으로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냐, 아니면 이걸 매수했을 때 한 종목으로 5% 정도의 수익을 내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냐, 이 차이를 보면은 당연히 1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종목은 저는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다음날에 떨어져갖고 여기 사는 거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근데 이거를 옛날에 많이 하면서 통계도 많이 내봤고 이게 그래도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굳이 이 종목을 매수 안 했다고 해서 종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도 수익을 내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기 앞서 일단 인버스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인버스가 오늘 정말 잘 갔어요. 9% 거의 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얘가 과연 이렇게 갈지, 여기서 꺾였다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건 지수 연동이니까 제 지수를 말해봤자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다는 거는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수에는 못 이기는지 일단 하락을 했다가 일단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리고 부강약품 오늘 이렇게 좀 빠졌고, 그냥 이 종목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겠구나 라는 걸 그냥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보시면 이게 뭐 차트가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이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보시면 99,000원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결국 이런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만약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 이렇게 끝이 났고 이 밑에 11선을 지키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지수에 맞춰서 고점으로 상승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를 찾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래대금 상위 주들을 봤고요. 종목을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빅텍이라는 종목이 잘 갔습니다. 일단 매매할 게 생겼어요. 아마 빅텍이 내일 오진 않을 건데 6월 15일날 빅텍이라는 종목이 좀 떨어져야 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왔으니까 SK증권, RF텍 이런 종목들이, RF텍은 제가 알기로는 5G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장이 안 좋은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이게 벌꿀 뭔 독자 균주 확보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일단 RF텍도 일단 이슈가 있었으니까 넣어놓고 스페코도 상한가를 갔으니까 넣어놓겠습니다.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을 이제 상한가 이렇게 상한가에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15%까지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파머피신 넣어 놓겠습니다. 대한유팜이라는 종목도 넣어 놓고요. 한일단조는 빼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빅텍이나 스페코, 이제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은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이렇게 같은 테마인데도 빅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뭐 한 2배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페코도 비슷하게 빅텍보다는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한 80%까지 상승을 하고 했던 종목인데, 한일 단조를 보시면 같은 구간인 여기서부터 여기를 샀을 때 뭐 45% 별로 못 올랐습니다. 빅텍이나 이런 종목. 그러면은 같은 테마지만 이 종목들은 이제 많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일 이제 빅텍이 상한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빅텍이 상한가 가고 스페코가 상한가 가고 그런 모습에 이제 한일단조가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만약 빅텍이 하락이 나오고 스페코가 하락이 나오면은 한일단조 같은 것들은 빠르게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차라리 매수를 하실 거면은 빅텍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SJ그룹, 이런 거는 진짜 여기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그냥 넣지도 않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오늘 뭐 강했던 종목은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막판에 이런 걸 여기 32,500원에 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알려드리고 못 사가지고. 그리고 SK주가 오늘 상승을 꽤나 많이 했었다. SK주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런 거 SK라는 종목, 일단 SK 관련 그 테마가 많이 강하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뽑아봐야겠죠. 혹시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보실 때 이 종목이 과연 다음날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 라는 게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제가 상한가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1, 2, 3, 4, 5번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이 빅텍은 일단 내일은 일단 시가갭이 뜬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다가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는 이상 빅텍은 일단 내일 갭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제 1번으로 마감을 하냐 2번으로 마감을 하냐 그 차이겠죠. 뭐 3번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가를 정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빅텍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하는데, 왜냐, 일단 여기는 충분히 고점이기 때문에 벌써 2배가 올라온 상태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졌다가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좀 멈추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을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준다. 이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가 1차 크게 상승을 하고, 이때 그러니까 종목이 결국 이렇게 갈 거면은 여기 6,000원까지 갈 거면 이제 밑에서 2,500원 이럴 때 갈 거였으면은 이렇게 쭉 가버리면 좋죠. 한 번에 쭉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1차를 올려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니까 일부러 종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위에서 산 개인들의 물량을 밑에서 다 손절을 시키는 겁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손절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더 이상 이렇게 횡보라고 하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이런 거 한번 딱 보여줬다가, 이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여줬다가 주가가 올라갈 거, 여기서 이렇게 다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 한번 하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이 또 짧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큰 움직임에서 그렇지만 짧게 보시면은 이럴 때도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빅텍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빅텍은 이제 사실 도박이라고 하는 게 당장 내일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여기 이런 데 가지고 지지를,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오고, 그래도 이런데 지지를 원래 받아야 될 곳에서 더 밀리긴 했지만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내일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져 가지고 지지를 받는 거를 기대를 해봐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내일이나 지수 같은 것들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오히려 반등을 해가지고 빅텍이라는 종목이 지수랑은 좀 반대격인 종목이니까 지수가 오르면은 이 종목은 빠질 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런 밑에서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를 선을 그어봤는데요. 여기 그동안 이제 저항이었던 이런 구간에서 급하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제 지지를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 이런 관점 해볼 수 있는데, 여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수를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매수가 될 때 안정적으로 그럼 더 밑에서 잡는다는 관점으로요. 여기가 매수가가 될 거고 여기가 손절가가 될 겁니다. 그럼 손절이 됐을 때 3.5%? 3.5%는 버틸 수 있죠. 매도를 어디서 하냐, 한 요쯤에서 해볼까요? 매수를 하고 매도를 여기서 하면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럼 기다려봐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안 오겠죠.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뽑아놓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오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기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도 앞에 저항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매수의 근거가 하나씩 생기네 하면서 이런 매수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적어 놓을게요. 한 5구 안전하게 이렇게 팔까요? 그럼 일단 빅텍은 뽑아놨습니다. 빅텍을 뽑았고요. 뽑은 것들은 이제 북마크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대신에 이제 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을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매매를 할 때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빨리 팔고 좀 늦게 팔고 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먼저 이 매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소액 아니면 한 주씩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꼭 그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고, SK증권이라는 종목은 넣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는 결국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안 하는 거고요. 떨어질 때 특정한 지지 구간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일부러 이런 종목 찾아가지고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뺄 거고요. RF텍도 SK증권과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 종목인데 일단은 너무 쭉 상승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요? 그래도 시장이 약했는데 이 종목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짧은 움직임 속에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요? 한 7,520원 하고 손절을 한 7,300원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이었고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이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거고요. 여기 상한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한 1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안 올 수 있어요.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안전하게 한 7,900원 정도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를 이쯤에 걸어 놓겠습니다. 만약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매도가에 안 오고 살짝 부족하게 상승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좀 떨어질 것 같으면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수익인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스페코라는 종목은 빅텍 다음 종목이죠. 다음 가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까지만 뽑아놓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 보겠습니다. 매수를 걸고 여기다가 손절을 걸 건데요. 이제 손절하면은 한 4.5% 정도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여기. 왜 매수를 했냐? 그냥 앞에 이런 게 다 있죠. 지지와 저항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매수 5250, 손절 5020, 매도. 부디 이런 관점으로 그냥 안 오면은 말겠다, 매수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기다려 보시는 게 오히려 수익이 날 때가 크고요. 따라가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페코라는 종목까지 일단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디 주식 얘기 같은 거 듣고 싶으시면은 이 바닥스탁 있죠? 바닥스탁에서 여기 보시면 장중에 이제 댓글로 소통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같이 회원님들하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카페에 얘기하시면 좋고요. 또 특별회원분들, 특별회원 되는 게 뭐 글 30개 쓰고 댓글 50개 달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같이 특별회원분들한테 종목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카페 같은 것도 가입하셔서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이제 여기서 일단 샀습니다. 저는 샀는데 아마 회원님들 이때 장 막판 이럴 때 샀을 거예요. 제가 좀 일찍 사가지고 오늘 보시면 움직임을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팁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은 상승이 나오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빠져버리죠. 이때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도 특정한 구간을 지키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이런 데선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때 조화제약이라는 종목, 조화제약이 있죠. 조화제약을 매수했을 때 이때일 겁니다. 이때 사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그거는 이때도 같은 관점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바로 떨어졌고, 상승을 했는데 바로 떨어졌지만 이때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버텨주죠.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번 같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회원님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얘가 특정한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빼지 않는구나, 이런 걸 공부하셔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 편하게 파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도 오늘 종목 추천해 드렸던 걸 복귀를 할 거고, 또 수요일날 종목 추천을 해 드릴 테니 영상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